다음에는 그림을 그리시고요. 치역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는 바깥쪽에 있는 이 절대값 말고 이 속에 있는 거의 그림을 먼저 그려볼 생각이야. 이거 먼저 그릴 생각이거든. 빵 대입하면은 빵 대입한 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1인가? 그러니까 절대값 빼기 절대값은 그래프가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란 얘기네. 이거는 치역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치역인 것 같거든. 근데 그 바깥쪽에 있는 절대값은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이 그림을 접올려야 되잖아. 그림을 접올려야 되는데 축이 지금 여기가 x축 y축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접올렸습니다. x축 위에 거는 그냥 그리고 x축 밑에 거는 접올렸습니다. 그럼 이건 최대값 최소값이 최대값은 1 최소값이 빵인 거지. 그래서 치역의 값은 빵부터 1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는 11번 26쪽에 1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1번 문제는 1차 이것도 애들이 시험에 똑같이 출제돼도 틀려서 온 문제 중에 하나인데 fx하고 gx의 절대값이 똑같다고 하는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값을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인 근의 값을 원수로 가진 집합이 A집합입니다. 그럼 밑줄 친 방정식의 근은 몇 개 있나요? 원소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냥 fx, gx가 똑같아도 절대값은 똑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똑같아도 절대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값은 이렇게 들어가는 x의 값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림은 fx하고 gx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 교점좌표 알파, 이 교점좌표 선생님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그냥 같다고 놓은 거는 근의 값이 2개 있는 거니?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근데 이번에는 fx하고 마이너스 gx의 교점좌표를 찾을 생각입니다. 어떻게 구하지? gx 값은 1차 함수인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가? 그런데 그 녀석이 마이너스를 달았다는 말은 뭐 했다는 얘기야? 여기는 요게 gx고 요게 누구냐고 뭐 한 거야? 우변 전체의 보호를 바꾼 거네? 그럼 무슨 대칭한 거야? 우변 전체의 보호를 바꾼 거는 양배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y의 보호를 바꾼 거거든. y의 보호를 바꿨으니까 무슨 대칭한 거야? x축 대칭한 거구나. 우변의 보호를 바꾼 녀석은 x축 대칭한 그림이거든. 그래서 문제를 구한 거는 이렇게 생겨있는 직선, 이 직선은 gx라고 하는 직선인데 그 직선을 x축 대칭하세요. x축 대칭하세요. 요 녀석 x축 대칭한 녀석의 값이 y는 마이너스 gx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때 fx하고 마이너스 gx의 교점을 찾으세요. 교점 좌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거니?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요게 만약에 감마, 요게 델타라고 한다면 이거의 근의 값은 감마하고 델타인 거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중에 겹치는 근은 없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총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봤으니까 4개라고 답하면 되겠다. 이해 됐을까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이죠? 12번으로 갔습니다. 12번은 수직선 위에 있는 점 P점에 대해서 P점에서 A, B, C까지 거리의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직선이 있습니다.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플러스 2라고 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은 누구인가요? 네, 두 점 사이의 길이가 7입니다. 7인 녀석의 값은 대소관계를 알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가지고 7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소관계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대소관계를 알고 있을 때는 큰 것 빼기 작은 거지만 대소관계를 몰랐을 때는 거리를 어떻게 구하나요? 대소관계를 몰랐을 때는 거리를 어떻게 구하죠? 수직선상의 거리의 값은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우죠. 수직선상의 거리의 값은 빼서 절대값을 취합니다. 대소관계를 몰랐을 때. 이것도 그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뺀 녀석의 절대값을 씌우는 녀석이 어차피 7이니까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문자점 얘기한 녀석은 수직선 위에 있는 P라는 점의 좌표가 누군지 모릅니다. P라는 점이 누군지 몰라서 그 값을 P점 좌표를 X라고 한다면 P에서 A까지 길이 더하기 P에서 B까지 거리 더하기 P에서 B, C까지 거리의 값의 합이 최소가 누군가요? 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P하고 A 사이의 거리의 값은 아예 누굴까요? 아야, 이년아, 아까 전에 쌤이 두 점 사이의 길이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왜 뭐하고 있죠? P점하고 A점 사이의 길이값 어떻게 구할 거냐고요? 이것만 하라니까 왜 안 하지? 말을 해. X에서 마이너스 3을 빼가지고 절대값 씌우라고요? 그 다음 P에서 B까지 거리의 값은 X에서 빵을 빼서 절대값 씌우라고? 그 다음 X에서 3을 빼서 절대값 씌우겠습니다. 절대값 3개 있습니다. 절대값이 3개면 3번 꺾입니다. 3번 꺾일 건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 빵 중에 빵을 갖다 대입하는 세값이 최소값일 겁니다. 그때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빵만 대입하면 되는 모양인데 빵 대입하면 최소값이 누구야? 네, 6인가요? 네, 최소값은 6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1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3번은 가우스가 아니고 반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n-2분의 1보다 커나티면서 n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은 숫자가 있으면은 괄호 쳐져 있는 이 녀석은 n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5보다 커나티면서 5.5보다 작은 녀석은 반올림 했을 때 누가 되는 거야? 반올림은 5가 되는 건가요? 이게 5-2분의 1, 5 플러스 2분의 1인 거네. 반올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2.3이면 반올림 했을 때 0.3 버리고 2, 4.7이면 반올림 해서 5, 마이너스 1.5였을 때 이게 좀 헷갈리겠네. 음수였을 때가. 마이너스 1.5라면 n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가? n값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나티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은 숫자가 요 숫자가 마이너스 1.5인 거지? 그때는 마이너스 1을 쓰세요 라고 한 것 같은데 양수일 때는 반올림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는데 음수였을 때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n값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문자 요구한 거는 이런 범위는 x에 대해서 그래프를 갖다 그리세요 라고 하니까 범위의 값을 쪼개야 되겠는데 이 범위 속에 있는 숫자의 범위를 쪼개야 되는데 첫 번째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0.5까지 봐야 되나? 마이너스 0.5부터 시작해가지고 0.5까지 봐야 되는 것 같고 0.5부터 시작해가지고 1.5까지 1.5부터 시작해서 2까지를 봐야 되겠네. 이게 그렇게 좀 범위 쪼개라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은 n값이 누구란 얘기야? n값이 누굴까? n값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인가? 이 범위가 n값이 마이너스 1인 범위 속에 들어있어?
이 범위가 n값이 마이너스 1인 범위 속에 있으니까 그때 이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n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지금은 n값이 누구라고요? n값이 0이니까 이 녀석의 값은 0입니다. 이 녀석의 값은 1입니다. 이건 2입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 마이너스 0.5까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0.5까지는 마이너스 1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는 빵을 그리세요. 0.5부터 1.5까지는 1을 그리세요. 1.5부터 2까지는 2를 그리세요. 이해된 거 맞나요? 이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 함수 gx라고 하는 함수를 옳은 것만을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절대값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fx의 값이 0보다 같을 때에는 2분의 fx 더하기 fx이기 때문에 fx인 것 같은데, 하지만 f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이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갈 거네. 음수니까. 그럼 fx 빼기 fx니까 빵이네. 분자가 빵이면 2분의 빵이니까 그냥 빵인 것 같은데, fx가 0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0보다 클 때는 fx와 gx가 똑같은 그림이지만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 gx의 그림은 그냥 상수함수 빵을 그리세요. 이 그림은 fx의 그림입니다. 0보다 컸을 때는 fx하고 gx는 똑같은 그림입니다. 하지만 음수였을 때는 그냥 빵을 그리세요. 이 그림이 gx의 그림입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gx의 그림도 2에 대해 대칭인가요? fx가 2에 대해 대칭인데 fx가 2대칭이 아니구나. fx의 값 마이너스 1과 3의 정 가운데는 1이구나. fx가 1대칭인 것처럼 gx의 값도 x는 1대칭입니다. 2대칭이 아닙니다. 1대칭입니다. 두 번째, gx의 값이 1 나오도록 하는 근은 몇 개 있나요? gx의 값이 1 나오는 근은 몇 개 있나요? 2개 있나요? 세 번째, g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누구인가요? gx의 값이 0보다 작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0 나오는 녀석은 있습니다. 0 나올 때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또 풀어야 될 거는? 없어요? 끝! 16번.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은 다음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모든 k값들의 고백값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와 x-k 값을 이항해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관계, 두 함수의 관계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값이 서로 다른 세 개라고 하니까 이 두 함수의 교점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포물선 그림부터 그릴 생각입니다. 포물선 그림은 접올리는 것 같은데, 포물선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접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꼭지점 0, 마이너스 1을 접올렸습니다. 절편값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대입했을 때 빵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절대값의 그림이고, 직선의 그림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지금은 교점이 2개인 거죠. 여기 한 개, 저 위에서 한 개. 교점이 정확히 3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접하면 교점이 3개일까? 또 교점이 3개가 될 때는 이때는 4개인 것 같고, 이때가 교점이 3개인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2개, 1개, 빵개인 것 같아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될 때는 루트 2, 0을 지날 때
여기 접했을 때 먼저 루트 2, 빵을 지나는 K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직선이 요게 루트 2, 빵을 지나는 K값은 루트 2하고 빵을 대입했더니 K값은 루트 2인가? 또 한 녀석의 값은 접할 때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접할 때 K값이 알고 싶습니다. 접하는 건 지금 누구랑 누가 접하는 거야? 위로 블록인 녀석과 직선이 접하는 거구만. 위로 블록인 포물선의 값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포물선이니 접어 올렸으니까 x축 대칭해서 접어 올렸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접할 때 k가 알고 싶습니다. 같다고 놓고 있습니다. 이제 판별식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k값은 판별 썼더니 k값은 4분의 9인가? 판별식 정도는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k값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k값을 뭐 어쩌라고? 곱하라고? 4분의 9루트 2? 또 풀어야 될 거는? 없어요? 15번으로 갔습니다. 15번 문제는 아까 봤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설명하네. fx하고 gx라는 녀석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x좌표는 4하고 16입니다. 여기 교점이 두 개 있습니다. 교점 좌표는 4하고 16입니다. 그때 이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고백값을 구해보세요. 절대값 fx라는 녀석의 값이랑 마이너스 gx의 값을 똑같았을 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구만. 절대값 gx랑 마이너스 gx? 절대값 fx의 값은 접올리는 거지 않아? fx의 값이 포물선이야 직선이야? fx는 직선이라고 얘기했구나. 그럼 직선의 값 접올리려고 x축 위에 거는 내비뒀고 x축 밑에 거는 접올리려고. 접올리면은 야 접올리면 여기 y절편값을 지나야 될 것 같은데? 포물선이 8대칭인가 보네. 포물선이 8대칭이니? 포물선이 8대칭인데 직선도 8컴방을 지난다고 얘기했고 이 직선을 접올리게 되면은 여기가 16, x가 16인 녀석과 x가 빵인 녀석은 서로 8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y절편값인 요점절표를 지나야 되겠네. 접올리게 되면은 이등 맞아? 지금 그린 v의 그림이 절대값 fx의 그림입니다. 이제 그릴 거는 y는 마이너스 gx의 그림을 그려야 되구만. 마이너스 gx의 그림은 요 녀석의 그림을 무슨 대칭한 거지? x축 대칭한 건가? 그걸 x축 대칭해서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점 좌표가 이거 두 개의 교점인 근을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교점 좌표는 지금 몇 개 있어? 이렇게 두 개 있니? V라고 하는 녀석과 포물선 뒤집은 녀석의 교점은 두 개? 이 교점 좌표 두 점의 좌표의 고백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다. 된 거 맞죠? 근데 여기의 값은 교점 좌표가 야 여기가 사람에 여기 이 점 좌표가 근데 이 점이 직선도 대칭했고 포물선도 대칭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을 대칭한 게 x축 대칭한 게 이 점이니까 이 점의 x좌표는 4네. 근데 4에서 8까지 4칸이네. 근데 8대칭이네. 이 포물선도 위로 블록인 포물선도 8대칭, V도 8대칭.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여기가 또 4칸 떨어져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한 녀석의 값은 4, 또 한 녀석의 값은 네, 두 개를 곱해주세요. 또 풀어야 될 거는? 끝! 자, 이제 공통수학 원을 펴주세요. 공통수학 원의 행렬 파트를 펴주세요. 쪽수가 몇 쪽이라고 되어 있죠?
310, 5, 6. 한 챕터 되니 두 챕터 되니? 한 챕터? 금방 끝나는데? 우리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려고 하거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실수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행렬은 지금 행렬이 없어졌었거든. 지난 교육과정에서 행렬이 없어졌다가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 너희 때부터 행렬이 좀 부활했어. 그래가지고 행렬이 예전에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엄청 많이 개발되어져 있는데 어느 난이도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할지 실은 예상이 안 된다. 근데 아마 쉬운 기초적인 산수 수준에서 출제할 거로 예상합니다. 물론 어려운 수준까지 공부한다면 끝이 없어. 엄청 어려운 것까지 있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은 시험을 그냥 교과서적인 부분에 출제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볍게 행렬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설명한 것 같아.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쪽 파트 처음 부분은 다 산수 파트거든. 근데 전에 용이는 공통수학원을 그래도 한번 봤잖아. 오래전에. 현주도 봤잖아. 그때 행렬 끝까지 배웠냐? 그때 너희 행렬 처음 가르쳤던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영인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쳤니? 영인자라는 표현을 들어봤나요? 현주도 들어본 적이 없나요? 양아치 새끼들은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야, 너희한테 더하기 빼기만 가르쳐 끝냈어? 자, 더하기 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녀석은 2행 2열짜리 행렬, 이 녀석은 몇 행 몇 열이야? 2행 3열, 얘는 3행 3열. 이 중에 정사각행렬은 1번과 3번이 정사각행렬인가요? 이걸 2차 정사각행렬, 이 녀석의 값을 3차 정사각행렬. 행렬의 ij 성분, 행렬을 표현한 표기 방법 중에 이렇게 표현한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i의 값은 행을 얘기하고요. 뒤에 있는 j의 값은 열을 얘기합니다. 두 개의 행과 세 개의 열이 있으니까 2행 3열짜리 행렬을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그리고 2행 3열짜리 행렬의 값은 성분의 이 속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성분인데 전체는 행렬의 내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숫자를 성분이라고 할 건데 성분의 값에 뒤에 조그만 첨자들이 1행 1열의 성분, 1행 2열의 성분, 뭐 2행 2열의 성분, 3행 3열의 성분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성분의 값들을 수식으로 주면은 계산해가지고 행렬을 완성해 보세요. 아주 초급적인 수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aij라는 행렬의 성분에 대해서 수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충 숫자만 대입해서 구해보세요. 내가 지금 구한 행렬은 몇 행 몇 열짜리 행렬이라고요? 네, 2행 3열짜리 행렬입니다. 첫 번째 1행 1열의 성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11 대입하세요. 1행 2열의 성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12 대입하세요. 1행 3열입니다. 13 대입하세요. 2행 1열 21 대입하세요. 2행 2열 22 대입하세요. 2행 3열 23 대입하세요. 아주 초급적인 산수입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지금은 몇 행 몇 열짜리 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3행 3열짜리입니다. 3행 3열짜리인데 행의 값이 열보다 큰 걸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1행 1열 1행 2열 여기는 세 개의 숫자는 i가 큰 거야 j가 큰 거야? i가 큰 거야 j가 큰 거야? 네모 요 녀석이 1행 2열 1행 3열 2행 3열 i보다 j가 큰 거지? 네모의 값은 i보다 j가 크니까 네모는 밑에 거한테 숫자를 대입하세요. 이런 거 맞아? 하지만 동그라미 자리에 오는 것들은 i가 j보다 크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자리에 있는 거는 위에다 대입하세요. 자, 빨리 대입해보자. 자, 동그라미부터 계산하겠습니다. 1행 1열이니까 j의 숫자 1을 쓰라고 2행 1열이니까 j가 1
2행 2열이니까 J가 2, 3행 1열, J가 1, 3행 2열, J가 2, 3행 3열, J가 3. 이 녀석이 그럼 1행 2열인데 I에서 1을 빼라고? 빵! I 1에서 1을 빼세요. 2에서 1을 빼세요. 이렇게 숫자를 빨리빨리 계산해 주세요. 라는 얘기네. 서로 같은 행렬은 규격이 똑같고, 매택 매렬인지 똑같고, 성분값도 똑같았을 때, 성분의 값이 다 대응하는 성분의 값들이 다 똑같았을 때 같은 행렬이라고 칭합니다. 규격이 다르면 다른 행렬입니다. 규격도 매택 매렬 똑같고, 그 속에 구성한 숫자도 똑같았을 때, 눈으로 봐서 똑같은 게 같은 행렬입니다. 두 녀석이 똑같을 때 문제 푸세요라고 합니다. 2행 1열짜리 행렬이 똑같다고 합니다. x의 값은 3, y 값 마이너스 2죠? 이거 두 개 2행 2열짜리 똑같습니다. x의 값은 2, y의 값은 7. 이런 걸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전에 하고 다닐 때 이런 거만 풀었다는 얘기네. 자, 첫 번째 행렬이 똑같습니다. a 더하기 b의 값은 3, a-2b의 값은 빵! 연립에서 ab 구하고 있습니다. 뺐더니 b의 값은 a의 값 2. 두 번째 a, b를 알고 있으니까 이 숫자가 5. a, b 알고 있으니까 이 숫자는 6. 두 번째 점 들어갔습니다. 다음 행렬이 똑같습니다. a 제곱의 값은 1이라고 합니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b 제곱은 9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더해가지고 2 나오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이고 둘 중에 한 녀석은 양수입니다. a가 누구일까요? b의 값은 3이어야지 말이 되겠죠? 행렬의 더하기. 각각의 위치의 행과 열이 똑같을 때 그것들을 더하기만 하세요, 빼기만 하세요 라는 파트입니다. 이런데 시간 쓰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은 두 개 더해보세요. 1행 1열끼리 더하세요. 2행 1열끼리 더하세요. 각각의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세요. 3일 더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행렬의 연산은 교환법칙,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덧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 다 성립합니다. 행렬의 더하기는 일반적인 수의 더하기처럼 교환, 결합이 다 성립합니다. A하고 B를 더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1, 1, 5, 마이너스 6인가? 근데 B를 먼저 쓰고 나중에 A를 써도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거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거 이렇게 결합법칙 왼쪽 거 A, B 계산한 다음에 C를 더하나 B, C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나 똑같은 거 눈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0행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든 성분이 0으로 구성된 행렬은 0행렬이라고 합니다. 얘도 0행렬, 얘도 0행렬, 얘도 0행렬, 얘도 0행렬. 성분의 값이 0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다 이름은 0행렬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의 값은 A의 부호만 다 바꿨다는 얘기겠죠? 행렬 A한테 싹 다 마이너스 1배한 건데 각각의 성분에 다 마이너스 1배할 겁니다. 그럼 A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A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0행렬이라고요?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0행렬에서 행렬 A를 빼준 녀석의 값이 어차피 마이너스 A인 거죠? 4층연산 수준으로 계산해 주세요. 0행렬을 더하나, A하고 0행렬을 더하나, 0행렬과 A를 더하나, 그냥 어차피 A입니다. 0행렬은 더했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빵입니다. 이것들을 더하는 녀석의 값이 0행렬인 걸 이해하시나요? 묻습니다. 행렬의 뺄셈.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는데 이런 걸 하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진짜로? 1행 1열끼리 빼세요. 마이너스에서 빵을 빼세요.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세요. 뺐더니 첫 번째 건 2, 두 번째 건 마이너스 1, 세 번째 건 마이너스 1, 네 번째 건 마이너스 3가? 자, 문제가 다음 녀석에서 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x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먼저 식을 좀 이쁘게 만든 다음에 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x의 값을 구하려면 a에서 b를 빼야 되니? 맞나요? a에서 b를 뺀 거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a에서 b를 빼고 있습니다. a가 얘기해볼까?
근데 좀 더 빨리 해도 나 다 들을 수 있는데. 뭐라고 씹으렸죠, 방금? 자, 다음 녀석에서 x값을 구하세요. x값을 알고 싶다면은 이거 이항해주면 되겠다. 밑줄 친 녀석의 값은 성분이 누구야? 6-5, 5-4인 거는? x값을 구하고 싶다면 이거 이항해서 빼야 되는 거잖아. 네, 여기서 이거만 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용이가 이게 뭘까? x가 누구야? 네. 자, 더하기 빼기에 이제 이어서 실수배입니다. 행렬 앞에다 실수배 k배를 한다는 거는 행렬 앞에다 실수배 k배 한다는 거는 모든 성분에다 k배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마이너스 3을 곱해주세요. 마이너스 3을 곱하세요. 9빵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렬의 실수배 성질. 행렬한테 한 배를 해봤자 실수배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A 자기 자신입니다. 행렬한테 마이너스를 배하면은 마이너스 A의 행렬이 될 테고요. 행렬한테 0배 했을 때 이게 좀 핵심이겠다. 행렬한테 숫자 0을 곱하면 그 연산 결과는 모든 성분이 0이 될 거라서 0행렬이 될 겁니다. 0행렬한테 몇 배 하든지 간에 무조건 그 결과는 0행렬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상식적이니까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곱하기 실수배 곱하기는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 성립합니다. 볼 게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 값을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수했던 이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B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3을 곱한 다음에 두 개 더하기라고 합니다. 이 정도 산수를 빨리 암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빨리 암산해볼까? 2 빵? 2 빵하고 마이너스 9? 니네 지금 내 말 이해하고 있니? 마이너스하고 6? 마이너스 1하고 9? 된 거 맞아요? 두 번째 거 산수했습니다. 2a-2b를 구하는 얘기예요? 그럼 ab를 뺀 다음에 2배 하면 되겠다. ab 뺀 다음에 2배 하려고 합니다. a에서 b를 뺐습니다. 마이너스 2, 3, 2, 마이너스 2, 2배 했습니다. 마이너스 4, 6, 4, 마이너스 4네요. 이런 간단한 산수 계산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학교 시험에 이거 산수 틀려서 보면 어떡하지? 그럴 사람 없다고 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사칙연산 하세요. 자, 먼저 하려고 하는 거는 x는 하고 정의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2x라는 녀석의 정체가 3a 플러스 b인가? 2x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3배 한 다음에 b랑 더하려고 합니다. 성분의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8? 2 8 2로 약분했습니다. 각각의 값들을 전부 다 2로 나누기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2항했습니다. 3x입니다. 2항했습니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6b인가? 따라서 x라는 녀석의 정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b인가요? 마이너스 a의 값 써볼까? 2b의 값도 쓸까? 두 개 더하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개 행렬이 있습니다. 두 개 행렬에 대해서 x하고 y의 값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배에 되어져 있는 x와 y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a한테 x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 y배를 하려고 합니다. b한테 y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산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xy가 궁금합니다. 3x의 값이 6이라는 얘기니? 일행 일렬의 성분이? x의 값은 2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y의 값이 일행 2열인데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요? x한테 2대입 했습니다. x한테 2대입 했더니 마이너스 4, 2항 했더니 플러스 3? 그래서 y값 마이너스 1인가? 답은 2a-b라고 답을 쓰세요라는 얘기야. 이 꼴을 쓰라고 얘기했으니까. 행렬의 곱하기. 내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 m행 n열과 n행 l열이 있으면 이것들이 똑같으면 곱하기가 가능합니다. 똑같지 않으면 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곱한 연산 결과는
m행 1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연습하겠습니다. 근데 곱하기는 은근히 잔실수가 많은 편이야. 왜 틀리는지 선생님은 납득할 수 없지만 근데 아이들은 처음 배우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 그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자질구레한 실수의 연속일 뿐입니다. 자, 다음 녀석은 앞에 게 몇 열인가요? 앞에 거 1행 2열, 뒤에 거는 곱하면 몇 열이 나오지? 그럼 숫자 하나만 쓰라는 얘기네. 자, 1행과 1열을 곱해서 숫자 하나를 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숫자끼리 곱하고 두 번째 숫자끼리 곱해서 더할 생각입니다. 누구죠? 되신 거 맞나요? 자, 이 녀석의 값은 1행 2열입니다. 이건 2행 2열입니다. 두 개 곱했으니까 연산 결과는 1행 2열. 그럼 내가 지금 한 개 행에 두 개 열을 써야 되는 거잖아. 여기 숫자 두 개만 쓰면 되는 거잖아. 숫자 두 개를 쓰려고 하는데 앞뒤로 1행 1열은 누구야? 3 더하기 빵이어서 3이라고요? 1행 2열의 숫자는 4 더하기 2여서 6. 그 다음 녀석은 2행 2열과 2행 1열입니다. 2행 2열, 2행 1열. 그래서 결과는 2행 1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행, 한 개 열. 그래서 먼저 구하려는 녀석의 값은 1행 1열의 숫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2행 1열의 숫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2행 2열, 2행 2열 곱했으니까 2행 2열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아이가 해보려고요. 아해야 첫 번째 1행 1열이 누구야? 일행 1열의 성분은 첫 번째 숫자끼리 곱하고 두 번째 숫자끼리 곱해서 더해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아까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0하고 마이너스 4를 더했습니다. 그 다음은 1행 2열 구하려고요. 아이가 얘기하세요. 2행 1열 구했습니다. 2행 2열 구했습니다. 네, 이 연산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곱하기 연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곱해가지고 똑같다고 놓고 XY만 구하세요. 첫 번째 거 산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2행 2열이 나오겠구만. 첫 번째 곱했더니 4x라고요? 그 다음 곱했더니 지금보다 5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 그 다음 곱했더니 그 다음은 그 녀석의 값 옆에 거랑 똑같습니다. x의 값이 2인 것 같습니다. y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다음 건 나 귀찮아서 못하겠습니다. 나 못해. 자, 행렬의 거듭적으로 왔습니다. 자, 행렬의 거듭제곱 파트인데 똑같은 행렬의 값을 여러 번 거듭제곱한 녀석의 값을 이렇게 지수법칙처럼 계산하려고 합니다. 행렬을 여러 번 곱한 녀석은 지수법칙처럼 계산하려고 하는데 지수법칙 성립합니다. 지수법칙 성립합니다. 그냥 거듭제곱입니다. 다음에서 행렬을 가지고 A의 제곱과 A의 세제곱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행렬을 여러 번 곱할 때는 암산으로 했으면 선생님은 정말 좋겠는데 잘 안되기 때문에 일일이 쓰고 푸는 게 좀 더 안전하긴 하거든. 행렬의 값을 제곱하라고 한다면 같은 행렬을 곱하는 건데 우리가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은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지 않고 행렬 A만 쳐다보고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거든. 자, 이것만 쳐다보고 한번 계산해볼까? 내가 1빵하고 1-를 곱한 게 1행 1열이게 되겠네? 1끼리 곱하면 1빵하고 마이너스를 곱한 빵. 그러니까 1행 1열의 성분은 1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행과 1열을 곱할 거죠? 1빵하고 빵이하고 1하고 빵 곱해서 빵, 빵하고 2 곱해서 빵.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2행 1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1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죠.
마이너스 1하고 1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 그게 마이너스 3인가? 마지막 녀석의 값은 2행 2열입니다. 마이너스 1 빵 곱했더니 빵, 2 곱하기는 4. 이렇게 손으로 쓰고 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빨리빨리 보고 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해서 실수할 거라면 안전하게 쓰고 푸세요. 실수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는 바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실수할 것 같으면 쓰고 푸세요. A의 3승값 구하고 있습니다. A의 3승값은 지금 이거랑 이거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1행 1열의 값은 1행 2열의 값은 2행 1열의 값은 말을 해요. 2행 2열의 값은 아예 지금 되는 거 맞아요? 야, 그럼 선생님이 A의 n승을 혹시 물어본다면 지금 답할 수 있을까? 기대쳐서 물어봅니다. 아, 선생님 일단 일방은 쓰고 볼래요. 맞아, 일방은 맞아. 규칙성이 그러네. 밑에 두 개 숫자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부터 얘기할까 그러면? 이건 누군 것 같아? 네, 이건 2의 n승인 것 같아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그럼 그 바로 앞에 숫자는 뭐라고 쓸래? 음, 이런 빠가살들 바로 앞에 건 뭐라고 쓸 거야? 네, 그렇죠. 이건 1-2의 n승이네요. 2의 n승보다 하나 작은 숫자가 앞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 이런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기역, 니은의 행렬입니다. 쌤은 기역, 니은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야, 이 말 진짜 오랜만에 써본다. 기역, 니은의 문제. 쌤이 말하는 기역과 니은의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역, 니은, 기역과 니은 속에 1방 1, 1방 1 들어있으면, 기역과 니은 속에 1방 1 들어있으면, 나머지 한 숫자를 A라고 얘기해볼게. 나머지 한 숫자를 A라고 얘기해볼게. 이런 행렬의 값은, 이런 것들이 지금 A라고 했을 때, 이때 A의 n승의 값은 1방 1은 변함이 없다? A만 n승해 주면 돼. 니은도 마찬가지야. 1방 1의 값은 신경 안 써도 돼. A만 n승해 주면 돼. 1방 1 기억 니은. 그럼 나머지 한 숫자에 거듭 제곱하면 됩니다. 1방 1이 니은이냐? 그러니까 200승 하라고 했으니까 뭐 어쩌란 얘기야. 1방 1, 2에 200승. 그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2에 200승 플러스 2. 이렇게 풀 겁니다. 1방 1 기억니은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제일 처음에 나 이거 두 번 쓰기 싫은데 A 제곱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행 1열 1, 2, 1, 0 곱했습니다. 1인가? 1, 2, 2를 곱했습니다. 1하고 2 곱해서 2, 2하고 1 곱해서 2. 그럼 3가? 그 다음에 1빵이라고 1빵 곱해서 빵이고요. 빵이라고 2를 곱해서 1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의 3승도 구해보고 있습니다. A의 3승의 값은 1행 1열 1, 1행 2열은 쌤 실수했다. 뭔 짓거리 한 거야? 다른 답을 얘기했네. 나 미쳤네. 정신줄 났네 지금. 기역과 니은이 있을 때 n배하는 건데 쌤이 지금 n승 해버렸네 멍청하게. 아까 했던 거 취소. 아씨 어떡하지? 잘못 얘기하면 그거 나중에 머릿속에 오래 남는데. 아이씨 망했다.
실수를 인정합니다. 실수했습니다. 1빵 1 쓰고 n배 해야 되는데 n배. 기억과 D는 n배야. 수정했어 나 지금. 자, 이거 두 개 곱했습니다. 1행 2열의 값은 4 더하기 2여서 6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2행 1열의 값은 빵. 2행 2열의 값은 1인가? 그럼 3승하면은 2한테 3배. 4승하게 되면 2한테 4배. 아이씨, 어떡하지? 잘못 기억하면 어떡하지? n승은 아니고 n배야. 자, 그 다음에 연산법칙 곱하기에 대해서는 교환, 결합, 분배 중에 매우 특별한 녀석이 합성함수랑 비슷한 거 아니야? 합성함수가 어떻다고 했죠, 선생님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말을 해 정확하게.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언제? 5글자야. 여기도 써있네. 일반적으로라고.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립할 때도 있습니다.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할 때가 예외적으로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입니다. 행렬도 똑같습니다. 행렬도 곱하기에 대해서는 더하기는 당연히 성립하거든? 더하기는 당연히 성립하는데 이건 항상 성립하는데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서 곱하는 녀석의 값은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성립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은 항상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항상은 100%를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99%는 성립하지만 예외적일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입니다. 하지만 결합과 분배 법칙은 성립하는 모양인데 결합 법칙은 합성함수 똑같지 않냐? 합성함수 교환이 성립 안 했던 거지. 합성함수도 결합 법칙은 성립했던 것 같거든? 이것도 지금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분배 법칙에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다. 분배 법칙은 A를 앞에서 곱할 때에는 A를 무조건 앞에다 써야 돼. C의 값을 뒤에서 곱할 때에는 무조건 C의 값은 뒤에다만 써야 돼.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앞뒤의 순서를 바꿔 쓰는 건 불가능해. 앞에다 곱했으면 앞에다 써야 되고 뒤에다 곱했으면 뒤에다 써야지만 돼. 앞뒤가 바뀌면 큰일 나. 실수배는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알 테니까 문제 풀 때 지장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접 대입해서 확인해 보세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가고 싶은데 문제 한 문제 풀고 나서 얘기할까? 미리 얘기해야 되겠네. 자, 행렬의 어려운 점입니다. 행렬에서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곱하기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 녀석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B의 값을 제곱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행렬 AB하고 AB를 곱하는 거지. 근데 내가 이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해. 여기는 AB를 바꿔 쓰는 게 불가능해. 따라서 이거는 A제곱 B제곱으로 쓸 수가 없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B의 제곱의 값은 A의 제곱 B제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맞아요?
곱셈 공식들 성립 안 해. a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여서 앞으로 계산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a를 곱해준 거, a를 지금 앞에다 곱했어. a를 앞에다 곱했습니다. 이번엔 b의 값을 앞에다 곱하려고요. a 앞에 b 앞에 b를 곱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녀석의 값은 서로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산수할 때는 이렇게 산수하는 거지 이렇게 산수하지는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네. 결론적으로는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a-b의 제곱도 마찬가지겠네. ab, ba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쓸 수가 없네. 순서 바꿨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성립하지 않겠네. 뭐 이런 것만 성립 안 하겠어? 설마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의 값을 산수하게 되면은 먼저 a의 값을 앞에다 곱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가 될 테고 b의 값을 또 앞에다 곱하면은 ba 마이너스 b제곱이 되니? 근데 이거 두 개는 지워지지가 못합니다. 지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값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그러면 교환 법칙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곱셈 공식, 지수 법칙, 곱셈 공식 다 성립하지 않는 거네? 그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 거 아니야? 곱셈 공식이 성립하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겠네?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책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렬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성립 안 해. 이것도 성립 안 해. 이것도 성립 안 해. 이것도 성립 안 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제대로 산수하고 싶다면은 합차 공식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전개해서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여기다 전개해서 대입할 거고 여기다 전개해서 대입할 겁니다. 교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곱셈 공식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책이 있네. 책이 있어가지고 영인자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 이게 실은 여태까지는 다 산수였거든? 여태까지는 싹 다 산수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인자라고 부르는 게 중요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하거든. 여태까지 더하기 빼기는 전교생에다 맞추기 때문에 변별력이 하나도 없거든? 그럴 거 아니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누가 못하겠어. 근데 영인자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심각하게 이제 까다로워지기 시작해. 행렬 A하고 행렬 B를 곱했거든? 곱했는데 영행렬이 나와. 우리 얼른 생각할 때는 A, B를 곱해서 빵이라고 한다면 이거 숫자야, A, B는. 우리는 A는 빵 또는 B는 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숫자에서는. 하지만 행렬에서는 그렇지 못한다는데? 행렬에서는 A, B 곱해가지고 빵이라고 한다면 A가 빵, B는 빵이라고 한다면 니네 큰일 나. 얘기하고 있어, 지금. 왜냐면 A, B는 곱해서 영행렬이 되지만 각각은 영행렬이 아닌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대. 그때 우리는 이 A하고 B의 값을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A라는 행렬하고 B라는 행렬을 영인자라고 불러. 지 스스로는 영행렬이 아니지만 곱한 녀석의 결과가 영행렬이 되는 녀석을 우리 영인자라고 부르거든. 직접 확인해보자.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값은 지금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것들은 각각은 영행렬이 아니라고 하네. 이것도 영행렬 모든 성분이 0인 거 아니고 이것도 모든 성분이 0인 게 아니야. 하지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영행렬이 나온다고 하네. 진짜 확인해볼까? 두 개 곱했던 2 빼기 0, 두 개 곱했더니 4 빼기 4 0, 마이너스 2 플러스 0, 마이너스 4 플러스 4 0. 그러네. 각각은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곱했던 영행렬이 나오네. 그때 이것들의 이름을 영인자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매우 특별한 녀석의 영인자는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야, 행렬 A-B라는 행렬과 A-C라는 행렬을 두 개 곱했어. 두 개 곱했는데 영행렬이 나왔어. 그러면 앞에 게 0이면 A는 B가 될 거고 뒤에 게 빵이면 A는 C가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이건 틀려. 왜냐면 이것들이
영인자일 수 있으니까. 이것들이 영행렬이 아닌 영인자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 잘못된 거야. 두 번째, A는 영행렬이 아니야. 그럼 A가 영행렬이 아니면 B-C의 값은 영행렬이 나오는 건가? 영행렬이 아닌 것끼리 곱해도 영행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B-C의 값은 영행렬이라는 얘기를 못하겠네.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C도 영행렬이 아니어도 영행렬이 나올 수 있으니까 B-C가 영행렬이 돼야지만 B하고 C가 똑같다고 얘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B하고 B-C의 값이 영행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야. B, C는 똑같다고 얘기 못해. 그 이유는 영인자의 존재 때문이야. A, B가 영행렬이라고 했을 때 B, A 값도 영행렬인가요?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왜냐면 이 녀석 두 개 A하고 B를 곱하면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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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으로 영행렬이 나오지만 순서를 바꿔서 곱하면은 3,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영행렬이 안 나오네. A, B를 곱해서 영행렬이지만 영인자의 값들이 순서를 바꿔서 곱한 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영행렬이 아닌 단행렬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명제들을 다 기억해야 돼. 이런 명제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은 엄청 빡세. 엄청 어려워.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출제할지를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 고3은 이런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것 같아. 자, 제곱한계 영행렬이라고 한다면 A 곱하기 A의 값이 영행렬이라고 한다면 각각이 영행렬이 아니지만 곱해서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A는 영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야. 그런 녀석의 값이 이거 두 개 곱하면 0, 0, 0, 0이네. 제곱한 거 영행렬이지만 A는 영행렬이 아니네. 그러니까 제곱하기 영행렬이라고 해서 A는 영행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건 A, B하고 BA가 일반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곱셈 공식은 대부분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곱셈 공식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곱셈 공식한테 대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는 얘기 자체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어서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고 여기다 행렬을 대입해서 풀면 산수형이 되게 많은데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결론 짓고 여기다 대입해서 푸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용이야, 졸려 돌아버리겠어? A, B를 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한다면 A가 영행렬 또는 B가 영행렬이다 라고 하는 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입니다. A-B란 녀석과 A-C의 값이 영행렬이라고 한다면 A의 값은 P 또는 A의 값은 C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못한다고요. 이유는 영인자 때문에 A하고 B-C의 값 곱해서 영행렬입니다. 그때 B하고 C는 똑같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것도 못합니다. A, B가 영행렬이라고 한다면 B의 값이 영행렬인가요? 그것도 안 됩니다. A 제곱의 값이 영행렬이라고 한다면 A의 값이 영행렬인가요? 그것도 못합니다. 이런 모든 녀석은 영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녀석으로 갔습니다. 문제가 곱셈 공식이 성립해요. 일부 공부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엄청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난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야지 라는 착한 아이들이 있거든. 띨빵띨빵 착하기만 합니다.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 성립하면 여기다 이거 대입하면 미친놈입니다. 그냥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곱셈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할 거라서 여기다 대입하세요. 제일 처음 AB 곱하겠습니다. 처음이 누구예요? 들리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귀를 쫑긋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누구죠? 4x 플러스 4라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누구야? 16이라고요? 들어버렸어. 오씨.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값 곱하겠습니다. 처음에 1렬의 값이 누구야?
4. 왜 이렇게 조심하냐? 1행 2열이 누구야? 12. 2행 1열은 누구야? 2행 2열은 누구야? 자, 똑같다고 놓고서 xy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곱해서 4. 따로따로 구할 수 있구나. x가 누구래? x가 2였을 때 이거 보면 y를 바로 구할 수 있네? y가 누구야? y가 누구냐고. 곱셈 공식에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 전에 자, 숫자 2한테 누구를 더하면 자기 자신 2가 나올까요? 0? 2한테 누구를 곱하면 자기 자신 2가 나올까요? 2한테 누구를 더하면 방금 전에 0이 나올까요? 2한테 누구를 곱하면 방금 전에 1이 나올까요? 자, 이런 짓거리 하려고 합니다. 행렬 A한테 누구를 더하면 A가 나올까요? 0행렬? 행렬 A한테 누구를 더해주면은 0행렬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A? 행렬 A한테 누구를 곱해주면은 A가 나올까요? 행렬 A한테 누구를 곱해주면은 방금 전의 결과가 또 나올까요?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로 보겠습니다. 행렬 A라는 녀석의 값이 A, B, C, D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궁금한 거는 A한테 무엇을 곱해주면 다시 A가 나올지 겁나 궁금하거든? 근데 A한테 누군가를 곱해서 A, B, C, D한테 누군가를 곱해서 A, B, C, D가 나오려면 이렇게 곱한 녀석의 값이 A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 1, 0이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곱해가지고 B가 나와야 되네. 그럼 0, 1이 있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곱하면은 C, 이렇게 곱하면 D. 아, 그러네. 여기 들어갈 녀석의 값은, 여기 빈칸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1, 0, 0, 1이라고 하는 녀석이네. 우린 이거를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하고 알파벳 2라고 표기합니다. 저거 이름은 단위 행렬입니다. 그런데 A한테 뭘 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올까? A란 녀석한테 함수 F로 적용해볼까? F란 녀석과 누구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 F가 나오나요? 항등 함수인가요? F한테 누구를 합성하면은 항등 함수가 나오나요? 역함수인가요? 마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했네. 자, 그거랑 똑같아. 자, 우리는 요 자리에 들어갈 녀석의 값을 역행렬이라고 부를 생각이야. 요 녀석의 값은 단위 행렬. 이 녀석의 값은 역행렬이라는 녀석입니다. 단위 행렬, 역행렬. 근데 단위 행렬은 종류가 만약에 단위 행렬은 이렇게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 대각선에만 1로 채우는 거거든. 나머지는 빵입니다. 이것들이 2차 단행렬, 3차 단행렬, 4차 단행렬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3차나 4차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2차 정사각형렬에 대한 단행렬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함수랑 빗대어 설명하자면 함수 f하고 항등함수
항등함수하고 F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그 연산 결과는 F인 거죠? F하고 역함수하고 F하고 다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A하고 2를 곱하나 2하고 A를 곱하나 다 A가 나옵니다. 행렬 A랑 행렬 A 역행렬을 곱하나 역행렬과 A를 곱하나 다 단행렬이 나옵니다. 자, 그것들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에 1이 있는 녀석의 값이 2차 단행렬, 3차 단행렬, 이쪽 대각선이 다 1입니다. 나머지는 다 빵입니다. 그런데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네? 단행렬이 있으면 A하고 1을 곱하나 2랑 A를 곱하나 연산 결과는 선생님 이 짓거리 하기 싫어서 A하고 1을 곱하나 2랑 A를 곱하나 연산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네? 그리고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다른 행렬과 곱해지면 2를 안 쓰기도 하는 거네?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 다 성립하겠다. 단위 행렬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곱셈 공식이 성립하겠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단위 행렬이 들어가 있는 곱셈 공식은 무조건 성립하겠네. 이런 거 맞아요? 단위 행렬의 거듭적은 여전히 단위 행렬입니다. 왜냐하면 단위 행렬한테 무엇을 곱해야 단위 행렬이 되나요? 자기 자신이 나오기 위해서 곱하는 녀석은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의 값은 2가 될 겁니다. 2제곱이 2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값도 2가 되고요. 2를 몇 번 곱하든지 간에 무조건 다 단위 행렬이 될 겁니다. 다음 녀석을 산수해 보세요. 앞에 거 산수하세요. 단위행렬을 갖다 여러 번 곱한 건 어차피 단위행렬이 될 건데 A한테 단위행렬을 곱하면 여전히 A가 될 겁니다. 단위행렬과 A를 곱하는 녀석의 값은 A가 될 거고요. 뒤에 건 A 제곱의 값을 쓰라고 하는군요. 자, 산수해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이렇게 될 건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제곱한 걸 쓰라고 하네. 처음에 2-3이랑 2-를 곱했습니다. 누구예요? 2는 4, -3, -1 곱하면 3, 4 더하기 3은 7. 이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녀석 곱하고 있습니다. 2하고 -3이랑 -3하고 빵 곱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2하고 -3, -3하고 빵 누굴까요? 자, 그 다음은 2행 1열을 구하고 있습니다. -1빵, 2-1, -1빵, 2-1을 곱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지막 녀석의 값은 누굴까요? 2행 2열 3인가요? 자, 두 개 더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귀찮게 하는 거야? 아니다. 쓰면서 해야지 좀 더 잘 이해가 되니까 쓰면서 해야 되겠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 한 사람 아니야, 두 사람이야.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사람들이 이 정리를 만들었대. 행렬 가지고 행렬 A라는 행렬이 있는데 행렬을 가지고 2차 시간을 만들 수 있어. 행렬이 주어지면 행렬을 가지고 꼭 성립하는 2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행렬 A를 가지고 A 제곱을 구해보면은 이거 A, B, C, D하고 A, B, C, D 곱할 거잖아. 처음에 A, B하고 A, C 곱했더니 A 제곱 B, C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A, B하고 B, D를 곱하면 A, B하고 B, D를 곱하면 이건가? C, D하고 A, C 곱하려고 하거든? 그 다음은 CD하고 BD 곱할 생각이야.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A 더하기 D, A의 값도 구해보겠습니다. A, B, CD하고 이 실수배를 곱하고 있습니다. A 플러스 D하고 B 곱하고 있습니다. C 곱하고 있습니다. D 곱했습니다.
된 거 맞나요? 내가 지금 위에서 밑에 거 한번 빼볼 생각인데. 빼면 누가 남아? 아, BC-AD? 빼면 지워지네? 빼면 지워지네? 빼면 뭐가 남아? 이게 남니? 야, 그러면 이거는 BC-AD 단위율인 거네? 일빵빵이래 이만큼 곱한 거네? 그럼 이것만 이항해주면 되나? 이거 이항해준 게 등호가 성립하겠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요거 이항이 좀 부호 바꿔줘야 되니까 ad하고 bc 부호 바꿨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그 행렬 가지고 2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행렬 한 개당 2차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뭐가 발생하냐면 선생님 그럼 2차식 가지고 행렬을 거꾸로 만들면은 행렬은 그럼 하나 있어요? 아니야. 2차식을 만족한 행렬은 졸라 많아. 이게 어려워. 아, 분명히 행렬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2차식은 한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그럼 거꾸로 2차식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행렬도 하나여야죠. 그렇지 않아. 행렬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켈리 해밀턴 정리라는 녀석은 행렬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켈리 해밀턴 정리야. 그런데 이 거꾸로 가는 거는 역이라고 얘기하잖아. 명제, 행렬에 A가 있을 때 2차식 만들 수 있어요. 그 명제 역, 2차식 가지고 행렬 A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차식이 있다고 해서 행렬 A의 값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렬 A를 갖다 구하는 걸 시험에 출제합니다. 이러면 이제 뒤지는 거야, 이제. 이러면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용 정리를 미리 해드립니다. 까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난 시도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니네가 뭘 하는지 까먹을 때가 있다? 자, A, B, C, D가 숫자라고 한다면 A, B, C, D가 숫자라고 한다면 그 행렬 A를 가지고 대입한 2차식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켈리 해밀턴 정리야. 하지만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의 값이 0 행렬이고 이걸 가지고 행렬 a의 값이 예를 들어서 3xy2 이렇다고 쳐보자. 야 이거 xy가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건 못해. 켈리 해밀턴 정리 여기 성립하지 않아. 켈리 해밀턴 정리 여기 성립하지 않아. 켈리 해밀턴 정리는 왼쪽에는 숫자를 가지고 오른쪽을 만들 수는 있어. 하지만 2차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를 다 알 수는 없어. 켈리 해밀턴 정리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역은 원래 성립하지 않는데 단 행렬 A라는 녀석의 값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역도 성립합니다. 스님 뭔 말이에요? 이제 문제 유사한 게 나오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야 언제 여기 성립해? 언제 여기 성립해? 선생님 행렬이 단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면 행렬이 단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면 단행렬의 2배 단행렬의 마이너스 1배 이런 것들만 아니면 단행렬의 실수배만 아니라고 한다면 역도 성립해. 그럼 이거 필요충분 조건이 돼.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말은 일단 말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연습 좀 해봅시다. 책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네. 뭐라고 시부리나? 밑에서? 네, 그런 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행렬 A가 있습니다. 행렬 A가 있는데 아까 전에 고사에도 까먹었을 거니까 한 번 더 써드립니다. 행렬 A, B, C, D가 있으면 성립하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AD 마이너스 BCE 이게 성립합니다. 처음에 요 자리 들어갈 녀석의 값은 이거 두 개 더해주세요. 더한 다음에 부호 바꾸세요. 요 자리 들어갈 녀석의 값은 대각선끼리 곱한 녀석을 빼세요. AD-BC 대각선끼리 빼세요. 자, 적용해볼까? 행렬이 숫자로 다 주어져 있으니까 켈레임튼 정리에 따르면 뭐가 성립해? A제곱 마이너스 3A 네, AD는 2, BC는 빵. 자, 이게 성립해. 이게 성립하니까 A제곱은 누구라고 할 수 있어? 이것만 이항해주면 되겠네. 이항해주면 3A-2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A 3승을 구하라고 한다? A 3승을 구하려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A 제곱의 값이 3A-2인 거 안다며. A 3승이 궁금하니까 A를 곱할까? A를 곱했더니 A 3승의 값은 3A 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겠네. 단형열과 A를 곱하면은 2A가 될 거니까. 근데 이 녀석은 다시 A 제곱의 값이 누구라고? A 제곱의 값이 3A-2라고? A 제곱의 값이 3A-2라고? 다시 또 대입해서 차수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차에서 2차로, 2차에서 1차로 차수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거 몇이라고? 이거라고? 되신 거 맞나요? 자, 이건 단지 행렬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행렬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다음 행렬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K-엘리멘트럼 정리는 거듭 제곱을 계속 하는 건 개빡쳐. 귀찮아. 거듭 제곱을 계속 하는 건 귀찮아서 쌤이 일단 먼저 첫 번째 방법 개 노가다 A의 거듭 제곱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규칙성을 찾은 다음에 이걸 구해볼 생각이야. 자, A의 제곱의 값을 구할 생각인데 A의 제곱의 값이 누구지?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1을 곱하는 거니? 1 마이너스 3, 1 누구일까요? 내가 너무 욕심부렸나? 아이씨, 처음이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할 걸겠나? 자, 바로 보이게끔 선생님이 성실해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인가요? 두 번째 누구인가요? 세 번째 누구인가요? 네 번째가 누구일까요? A는 이렇게 생겨먹었었는데 A의 제곱은 규칙성을 알 수가 없네? 또 곱합시다. A의 세제곱의 값은 방금 전에 구했던 A의 제곱한테 A를 한 번 더 곱하면 되겠네. 곱했습니다. 첫 번째 곱했더니 누구?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안 들려. 네 번째는? 네. 규칙성 생겼다. 세 번 한 녀석의 값은 단육열이야. 세 번은 단육열이야. 네 번은 양변에 A를 곱하면 A가 될 건데, 다섯 번은 A 제곱을 곱해서 A 제곱이 될 거고, 여섯 번은 A 3승의 단육열이니까 이건 단육열 제곱이어서 단육열이야. 야, 세 번 곱하는 건 무의미해. 세 번은 단행열이야. 누가 3의 배수야? 3의 배수 구해. 2025가 3의 배수네? 답이 뭘까? 단행열이네. 3의 배수니까.
그러면 답은 모든 성분합이 누구라고? 1빵빵1 더해서 답이 2예요. 자, 이건 거듭적으로 해서 다행히 3승했을 때 단행해되니까 아름다웠어.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 개빡쳐. 막 8승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 재수없게. 그럼 하다가 지쳐버려. 그럴 때 캐리 해밀턴 정리는 위력을 발생하기도 하는데 행렬이 숫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저 행렬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들 수 있어. a제곱 2개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바꿔서 1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AD-BC가 1 단행렬을 가지고 만들어진 녀석이네. 가운데 요 녀석의 값이 A 곱한 녀석이지. 단행렬이 들어있으면 곱셈공식 성립하는데 내가 지금 양변에 A-1을 곱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 곱셈공식이 성립할 거야. AB가 아니라 A하고 단행렬이니까. 곱하면 뭐가 돼? 이해된 거 맞니? 어차피 단행렬 제곱의 값하고 단행렬 똑같으니까 A 3승 빼기 단행렬 3승이니까. 내 말 이해된 거 맞을까요? 그래서 A 3승의 값이 단행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답이 단행렬입니다. 캐리 해밀턴 정리가 훨씬 편하잖아.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끝났네. 자, 그런데 캐리 해밀턴 정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책이 그런 문제를 놔뒀을까? 있다. 자, 다음 녀석은 앞에 있는 행렬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숫자로 전부 다 알고 있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앞에 게 숫자도 알고 있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빵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숫자로 다 주어졌다면은 나는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거 성립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누군지 몰라. A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 하는 상황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2도 알고 여기도 2도 알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이걸 지금 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캐리 해밀턴 정리는 여기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2차식을 가지고 A를 구하면 안 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때 이걸 제곱해서 쓰고 이거 여기다 대입해서 산수해가지고 A가 누군지 구해야 돼. 그러려고 봤더니 개빡치네. 언제 이거 다 제곱하고 산수하고 언제 이렇게 다 하고 있어. 산수 한번 삐끗하면 끝나겠네. 산수는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행렬 A란 녀석의 값이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면 여기 성립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거든. 이 녀석은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닌 거 맞아? 어떻게 알아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닌 거를?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되려면 형태가 숫자 똑같고 빵빵이 있어야지 단위행렬이 실수배인 거지?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되려면은 여기 숫자가 똑같고 빵빵이어야지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되는데 여기가 빵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성립해. 여기 성립에서 필요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0하고 A를 더한 녀석의 값이 2겠네? A는 2. 그러면 빵 빼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A는 2야. 이렇게 풀란 얘기야. 근데 만약에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지면 심각해져 버려. 행렬 A의 값이 3빵빵 A면 이러면 심각해져. 왜? 이렇게 되면은 A의 값이 3이 되면 당연히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여러 문제를 풀면서 나올 때마다 선생님 구분해 드릴게요. 자, 일단 A의 값이 2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단위의 실수배가 아니기 때문에 A의 값은 2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때 A를 500번 곱하세요. A를 500번? 못해.
그래서 차수의 값을 낮추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의 제곱의 값이 2a-2인 거니? a의 3승의 값은 양변 a를 곱했더니 2a제곱 마이너스 2a인가? 양변 a를 곱하면 다시 a제곱 대신에 2a-2를 대입하면 2a-4이가 되는 거니? 다시 양변에 a를 곱했더니 a의 4승의 값은 a를 곱했더니 2a제곱 마이너스 4a인데 a제곱 대신에 2a-2를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야? 오, 4승의 값이 마이너스 4이라고? 그럼 8승의 값은 뭐가 되는 건데? 뭐라고? 4승이 마이너스 4이면 8승은 뭐가 될까요? 양변 제곱했다는 거 아닌가? 4승을 제곱해서 8승,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은 16 2제곱인데 단행일의 제곱은 단행일과 똑같은 건가? 된 거 맞죠? 야, 그럼 500이라는 숫자를 8의 배수는 다 무조건 지워지겠다. 8의 배수가 누구까지가 8의 배수야? 500 자체가 8의 배수냐? 내가 혹시 산수 뭐 틀린 거 있나? 난 틀린 거 없지? 그죠? 난 틀린 거 없죠? 500 자체가 8의 배수인가? 4로 나눠주면 아니 8의 배수 아니네. 500에 제일 가까운 8의 배수가 누구냐고. 496? 그러네. 끝에 있는 두 개의 숫자가 저 4의 배수 96은 4의 배수인데 96은 또 8의 배수니까 400도 8의 배수지? 그럼 496이 제일 큰 거네? 496은 지울 수 있는 거 아니야? 496을 지우면 몇 승이 남아? 근데 뭐 이상하다. 뭔가 틀린 느낌이 왜 들지? 근데 A의 4승이니까 마이너스 4이잖아. 마이너스 4이면은 마이너스 4 빵빵 마이너스 4니까 모든 성분의 합의값이 누구야? 그럼 K값은 3이어야 되는데? K가 251이라고 하는데? 아이씨, 산수 어디서 틀렸지? 아이, 산수 어디가 틀렸냐? 맞는데? 틀린 거 찾았다. 실수배에서 실수했구나. 이 녀석의 값이 A의 값의 8승에 몇 승을 해야 되는 거야? 496이 나오려면 62? 62승이면은 지금 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4이라고 한 녀석의 62승을 아니지 16인가 16이? 차라리 이렇게 할 거랬나 보다. A 4승으로 풀걸. A의 4승에 몇 승이야? 125승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4를 실수배를 안 했냐, 선생님이. 된 거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의 125승 곱하기 1빵빵 1인 거네?
단위열의 이 125승은 단위열이니까 그럼 이 숫자가 마이너스 본 마이너스고 2에 250승? 마이너스 2에 250승 빵빵 마이너스 2에 250승? 그때 모든 성분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2에 250승 더하기 마이너스 2에 250승이 누가 되는 거야?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두 배 하면 되니까 두 배 해주면 마이너스 2에 251승? 이때 K의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K가 252주구나. 제가 아까 마이너스 4를 또 거듭적으로 안 했네. 연습시킬 만한 문제가 하나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깨달으세요. 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책에서 소개한 것들은 전부 다 기초산수만 소개한 다음에 연습 문제 갑자기 확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18번 문제, 19번 문제, 스텝 3 문제 풀어드립니다. 먼저 18번으로 갔습니다. 18번이 행렬이 주어져 있고 A라는 행렬에 대해서 A하고 A 소문자 A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2차 정사 행렬 B에 대해서 A, B를 더한 녀석의 성분 두 개 합의값을 구해보세요. A, B라는 녀석의 값이 1행 2열의 성분과 2행 1열의 성분을 이거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구만. 그런데 B는 누군지 모르는데 1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빵빵이 나온다고? 그러면 행렬 B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이런 숫자 아닌가? 이거 두 개가 똑같은 숫자고 이거 두 개가 똑같은 숫자가 돼야지만 1하고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빵빵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된 거 맞나요? 네, 행렬 B의 형태는 이런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AB란 녀석과 2A가 똑같고 BA하고 4B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BBCC라고 해야 되겠구나. A가 저기 있으니까. 된 거 맞죠? 네. 이거 대입해서 산수해 볼 생각인데 먼저 AB 곱하려고 합니다. 11AA라는 녀석과 BBCC라는 녀석의 값을 곱했더니 그 연산 결과가 2AEA가 나온다는 얘기니? 됐어요? 그럼 첫 번째 B 플러스 C의 값은 2란 얘기인가? 두 번째 A 곱하기 B 플러스 C의 값은 2A라고? 도움이 안 되네. 이거 하나만 쓸모가 있네. 똑같은 식이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B하고 A를 곱한 게 4B랑 똑같다고 합니다. BBCC라는 녀석과 11AA의 값을 연산하고 있습니다. 그 연산 결과가 B한테 4배한 4B, 4B, 4C, 4C랑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맞죠? 그럼 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곱했더니 B 플러스 BA 그럼 B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A 그 녀석의 값이 4B냐? A가 누구란 얘기죠? A의 값은 3 또는 B의 값은 B가 0일 수도 있나요? 네, 생각 맞아요? A가 3이라면은 B의 값이 누구예요? A가 3일 때 B의 값 알 수가 없네. B가 0이었을 땐 C의 값은 누구야? C의 값 2. A가 3일 때는 아직 뭐 정보를 알 수가 없네. 다른 것도 봐야 되겠다. 다른 녀석의 값이 이렇게 곱했습니다. 이건가? C가 문제네 지금. BC가 다 빵이면 BC가 모두 빵이면 성립하니? BC가 모두 빵이면 성립하지? 그런데 이게 영행렬이면
A하고 영행렬을 곱하면 뭐가 될까? 영행렬의 값은 이해가 되지 못하겠네. 그럼 이건 영행렬이 되면 안 되겠다, B는. 다시 여기 있는 녀석이 아무튼 영행이 되면 안 되는데 일단 B의 값이 빵 되는 건 보려야 되겠다. 내 말 재미 드신 거 맞아요?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거는 일단 A, B 더한 다음에 얘기할 걸 했나 보네. A, B 더하려고요. 11 AA였나? BBCC였나? 그 두 개를 더했더니 1 플러스 B, 1 플러스 B, A 플러스 C, A 플러스 C인가? 아, 내가 필요한 녀석 이거 두 개만 합의값이 궁금한 거구나. 합의값이면은 A 플러스 C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플러스 C의 값이 필요한 거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B 플러스 C는 안다며. A도 안다며. 몇이 답이란 얘기야? 0이 1이 되면 안 되니까 B의 값은 빵이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 행렬이 있습니다. 이 행렬의 값을 n번 거듭 제곱했을 때 1행 2열의 성분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1행 1열의 성분이 A입니다. n값도 구하고 A값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녀석의 값을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제곱했을 때 1행 2열 성분만 궁금한 거네? 이 녀석의 1행 2열의 성분 구하고 있습니다. 2하고 1을 곱할 거고 1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거네? 산수 안 하겠습니다. 2,1빵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건가? 에이, 그럼 이거 연산결과 알게 해야 되겠구나. 삼승하려면. 내가 2,1빵 마이너스 4라는 녀석과 제곱한 녀석을 곱해야 되는데 제곱한 녀석의 값이 첫 번째가 4, 두 번째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고 쓰지 말자. 2 빼기 4라고만 쓰자. 세 번째가 빵, 네 번째가 16인가? 이 녀석의 1행 2열의 성분의 값이 누구지? 2하고 곱했더니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될 테고 2하고 이거 곱했어? 1하고 16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 1행 2열의 성분이 제곱했을 때는 2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는데 세제곱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2승이었을 때 제곱으로 끝났는데 세제곱이었을 때는 4로 끝나? 이건 8승으로 끝났는데? 또 누군지 모르겠네? 그럼 4승한 거 또 계산해봐야 되잖아. 4승한 녀석의 값은 행렬 A라는 녀석과 또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 3승한 값? 3승한 녀석의 값이 여기가 8빵 마이너스 64. 요 녀석. 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행 2열의 성분만 필요하니까 그것만 구할게. 나 1행 2열의 성분만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만 곱하면 되네요. 2를 곱했더니 2의 4제곱, 2의 세제곱 빼기 2의 4제곱 플러스 2의 5제곱. 그 다음 1하고 이거 곱해야 되지. 64의 값이 누구야? 이 6승이냐? 아직도 더 가야 돼?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2였을 때가 2로 끝났고 3이었을 때가 4로 끝났고 4였을 때 6으로 끝났어? 된 거 맞아? 그럼 n값이 누구란 얘기야? n값이 5란 얘기네? 5승하면 8로 끝나겠네. 5승하면 마지막에 8로 끝날 거야. 된 거 맞아요? 한 번 더 하지 않아도 이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행렬 A의 값은 1행 1열의 성분의 값을 구하고 있는데 1행 1열의 값이 제곱한 녀석의 1행 1열의 값은 4인 것 같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세제곱하게 되면은 8인 것 같고 4제곱하게 되면은 16이네. 그럼 5제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자, 지금까지 문제는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도 누구나 차근차근 산수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수능 기출문제에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
이건 경험이 없으면 풀기 힘듭니다. 0행렬이 아닌 2차 정사행렬 AB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과 똑같은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 내가 지금 나를 변형해서 이런 값들을 구했는데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의 값을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첫 번째는 B의 3승이었고 두 번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BAAA라는 녀석은 A, B 바꿔 쓸 수 있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 B 바꿔 쓸 수 있어요.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A, B 바꿔 쓸 수 있어요. 내 말이 된 거 맞나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지금 B가 되는데 AB의 값은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어요. B제곱의 값은 B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B제곱 곱하기 B였을 때 얘는 이 AB의 값이 마이너스 B였을 때 앞에 있는 건 B라서 이건 B제곱이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보내주면은 마이너스 2A 곱하기 AB가 되는 거니 다시 앞에 있는 B제곱의 값은 B라고 쓸 수 있어요. AB의 값은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어요. 다시 뒤에 있는 AB의 값은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어요. 답이 마이너스 B가 제일 이쁘게 만든 식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2차 정사행렬이 있습니다. 2차 정사행렬에 대해서 2행 2열짜리 행렬인데 I에서 J를 뺀 걸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이 있습니다. 행렬 A의 값은 1행 1열이 누구인가요? 1행 1열이 누구냐고요? 1행 2열은? 2행 1열은? 2행 2열은? 이런 행렬이 A라는 행렬입니다. 이거를 연달아 거듭 제곱해 보세요. 켈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켈리 해밀턴 정리에 따르면 이 성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A제곱 이거 두 개 더했더니 빵! 그럼 빵이니까 이건 쓸 이유가 없네. 그 다음에 AD-BC의 값은 1인가? 된 거 맞나요? 따라서 A의 제곱의 값은 이건 빵이니까 마이너스 단행렬입니다. A의 4승의 값은 단행렬입니다.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을 구해봅시다. 처음에 A의 값은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A의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쓰겠습니다. A의 3승의 값은 누가 되는 거야? 양변에 A를 곱했더니 A의 3승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 된 거 맞아요? A의 4승은 단행일이라고? A의 5승은 누구야? 4승이 단행일이니까 5승의 값은 다시 A. 6승의 값은 다시 A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 7승의 값은 A 3승하고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 8승의 값은 다시 4승과 똑같으니까 단행일이 되겠네. 결국은 4개씩은 무조건 빵이라는 얘기인가? 4개씩은 영행렬? 그런데 4개씩은 영행렬인데 2010승까지 하라고? 그럼 2008승까지가 4개씩 묶은 건가? 2개 남는 건가? 그럼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2개가 이렇게 남나요? 결국 우리가 구한 녀석의 값은 A-2를 구하고 있습니다. A에서 단위를 빼고 싶습니다. 행렬 A에서 단위를 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인가? 그때 2행 1열의 성분을 구하세요. 2행 1열의 성분을 구하세요. 되신 거 맞죠?